왕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피해 궁궐을 버렸던 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조선의 궁궐. 정막이 흐르는 경복궁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소에 서 있던 군사들은 밀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창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가 기왓장을 긁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군사 하나가 고개를 돌려 지붕 위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처럼 생겼지만 그 크기는 망아지처럼 거대했습니다. 군사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창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림자는 지붕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대궐 안을 쿵쿵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지독한 비린내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누군가 급히 횃불을 들어 올렸지만 그림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녹아내린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기왓장이 부서진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중종 22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나인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내전 깊숙한 곳까지 번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궁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그 괴물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그림자와 끔찍한 소리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처소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중종은 용상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신하들 역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낮의 뜰에는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편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감히 군사들의 헛것이라며 사건을 덮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방비가 뚫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내금이 군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밤낮으로 궁궐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복궁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밤의 장막을 찢었습니다. 군사들은 검을 빼어든 채 정강빛 그림자와 으슥한 뒷뜰까지 찔러가며 괴물을 찾았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괴물은 군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밤 장소를 바꿔가며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동궁전 앞마당에 거친 발자국을 남겼고 다음 날은 임금의 침전, 지붕 위에서 기괴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일 때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방 밖으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에도 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궁궐 안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군사들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무기를 휘둘렀지만 그들이 찌른 것은 오직 짙은 안개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중종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이 와도 침소에 들지 못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이 자신의 집인 궁궐에서 이토록 극심한 공포에 떤 적은 없었습니다. 왕의 손은 옥새를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의 발톱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복형인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공신들의 칼끝에 떠밀려 옥좌에 앉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목숨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세웠다는 명분 아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중종은 항상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강박이 평생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조광조를 앞세워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피비린내 나는 기묘사화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끝없는 의심과 숙청의 굴레 속에서 궁궐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나날, 그 억눌린 불안과 불신이 어느 날 밤 기괴한 괴물의 형상으로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사패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중종은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저주받은 괴물의 궁궐을 떠나겠다는 어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임금이 정식 궁궐인 경복궁을 버리고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전쟁이나 큰 화재가 난 것도 아닌데 정치 모를 짐승 하나 때문에 도망치는 임금이라뇨. 하지만 왕의 눈빛은 완강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궁궐 안은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궁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챙겨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돌담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왕의 가마는 서둘러 창덕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권위로웠던 경복궁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수백 년 왕조의 심장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궁궐에는 이제 늙은 군사 몇 명만이 남아 빈 정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지붕 위로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승정원 한 구석에 남아있던 사관의 붓끝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먹을 듬뿍 묻혀 사초 위에 당시의 상황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금이 궁을 비우자 괴물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어떤 짐승의 털 한 가닥, 발톱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승정원을 맴돌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주막 구석에 모여 앉은 사내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괴물이 어디 있겠소? 다 높은 분들이 꾸며낸 장난질이지. 그해 궁궐에서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들을 저주하는 흉악한 쥐인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괴물 소문을 퍼뜨려 고란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흉흉한 말들이 도성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정말로 기괴한 짐승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선의 왕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굴복하여 자신의 집을 버렸고 그 사실은 영원히 실록에 새겨졌습니다. 텅 빈 경복궁의 앞들에는 무심하게 잡초만 무성해져 갔습니다.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중종은 끝내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새 침전의 장막 안에 누워 있어도 그의 귀에는 여전히 기왓장을 긁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반정의 밤에 들었던 칼바람 소리와 자신이 내친 충신들의 마지막 비명 소리가 뒤섞여 몰려왔습니다. 왕의 밤은 여전히 길고 서늘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형태가 없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칼을 든 적은 베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의심과 죄책감은 그 어떤 군사로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은 늘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은 가장 큰 공포와 평생을 동거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괴물의 소문은 바람처럼 잊혔습니다. 지금의 궁궐은 밤이 오면 부드러운 달빛 아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의 정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이 고요한 처마 밑에서 한때 왕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거대한 공포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저 낡은 기와장 어딘가에는 수백 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무거운 발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흔들려야 했던 한 사내의 두려움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깊은 어둠을 두려워해야 했던 사람.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끝내 자기 안의 괴물을 이기지 못한 군주. 바람이 불어 승정원 일기에 오래된 종이장이 넘어갈 때면 아무도 없는 빈 정각을 향해 칼을 휘두르던 군사들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 숨겨진 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을 밤새 잠들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그림자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빛이 감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역사가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맨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중종실록에 남은 이 한 줄의 기이한 이야기는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